아까 그 샷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조금 더 내용 진행하고요.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아까 시네마틱에서 줌인까지 해봤죠. 줌아웃은 반대니까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랙 레프트하고 뭐 크레인 부분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크레인 업 레프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샷에다가 맞춰주고 리셋 스타트 눌러주시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에 세팅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쪽이 지금 크랭크 업 레프트거든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디스턴스 가지고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10으로 해볼게요. 프리뷰. 좀 더 멀어지는 수치가 아까 8점 얼마보다는 좀 더 이제 멀리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크랭크 업 라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가죠.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요. 자, 여기서 이제 스타트 투 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타트 투 엔드는 그 키프레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포인트하고 한 포인트 두 개를 찍어주면 그 사이를 자동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기능이에요. 자, 간단하게 시작부터 끝까지만 정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리셋 스타트해서 시작 부분 맞춰주시고요. 끝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해서 리셋 엔드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세팅이 돼요. 자, 프리뷰를 눌러볼게요. 자, 아까와 다르게 복합적인 부분에 애니메이션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려면 아까 그 5비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개의 키프레임으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키프레임이라는 뜻은 그 영상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시간별로 쭉 이렇게 그 어떤 공간이 있으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점, 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점에 이 객체의 위치나 카메라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 키프레임 그러면 그 키가 되는 프레임에서 키를 두 개를 설정을 해서 몇 초에 어느 위치, 몇 초에 어느 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도 다시 움직여서 리셋 엔드 눌러주시고 프리뷰를 하시면 또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샷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라는 쪽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놔둘 거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쪽에 지금 메뉴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비저빌리티 라인업, 머티리얼 라인업, 포지셔널 라인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질 설정,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비저빌리티 라인업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작업한 모델 자체를 좀 전에 케이스 보셨죠? 투명 케이스. 투명 케이스나 아니면 자동차가 있는데 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했을 때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런 부분,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 유리 부분 있죠? 자, 셀렉트 부분에서 하이드를 시킬게요. 하이드. 유리가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언하이드 오를 하면 유리가 있는 상태죠. 이거를 하시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 지울게요. 잠시만요. 지우고 전체가 있는 선택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다 보여주겠다면 여기서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유리 쪽 선택하고 하이드 시킨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Add Next Alternative 대체 구성을 누르시면 유리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된 거 자체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머티리얼 라인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재질 대체 구성입니다. 한글로 하면요. 그래서 재질을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라운드 젖어 있는 시계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재질로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거의 메탈 재질이잖아요. 이거를 Add Alternative 누르면 일단 이 상태가 하나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재질을 씌워 볼게요. 여기에서 색상만 바꾸든지 일단 색상 바꾸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한 객체의 재질을 변경하시려면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머티리얼 프로퍼티즈를 누르시면 돼요. 이 아래쪽에는 인씬 머티리얼 프로퍼티즈가 있는데 이거는 씬 전체에서 이 재질을 쓴 모든 객체를 다 변경하는 거고요. 머티리얼 프로퍼티즈는 선택한 것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숫자가 2로 돼 있죠. 이거는 하나 이제 새로 재질을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별해서 이 재질만 지금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색상은 컬러 부분을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레드라고 할게요. 자, 그럼 빨간색으로 됐어요. 여기서 Add Next Alternative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있던 블랙 계열하고요, 레드 계열이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름도 바꿔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더블 클릭하셔서 레드, 이쪽은 블랙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다른 재질, 이거랑 별개의 재질을 가져와서 한번 씌워볼게요. 예, 단축키로 M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여기 어피어런스에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봤던 게 인바이런먼트 라이브러리 봤었죠. 배경 재질도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부분에 머티리얼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위쪽은 머티리얼 인 씬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씬에 쓰이고 있는 그 재질들을 전체적으로 다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아래쪽에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첫 번째는 쇼케이스 머티리얼 있고요. 오토데스크 머티리얼 있고요. 마이 머티리얼스가 있는데 마이 머티리얼은 나중에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든 재질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많이 쓰시는 거는 쇼케이스 머티리얼이에요. 아무래도 쇼케이스 자체의 머티리얼을 쓰게 되면 좀 더 보이는 부분들이 좀 그 퀄리티가 높거든요. 이쪽이 없을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머티리얼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고무로 한번 바꿔볼게요. 러버 들어가서
뭐 부드러운 거 있고 텍스처된 부분 있고 뭐 타이어 사이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무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광택이나 그런 것들이 없죠. 고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거는 타이어처럼 이렇게 패턴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타이어와 같이. 기본적으로 스무드 해놓고요. 색상을 바꿔볼게요. 또 우측 버튼 눌러서 머티리얼 프로퍼티즈 들어가셔서 컬러 부분 누르고 파란색으로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Add Next Alternative 눌러서 재질 대체 구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얘는 블루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광택이 있는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광택이 없는 고무 재질의 파란색,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기계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색상이나 질감이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제품을 클라이언트한테 팔 경우에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3D 툴을 사용하게 되면 매핑을 각각 하나씩 해서 여기서 렌더링 한번 해서 이미지 만들고요. 이것도 이미지 만들고 이것도 이미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총 3장을 파워포인트에 붙이든지 출력을 해서 가져가서 보여드리게 되죠. 아니면 브로셔를 만들든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편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쇼케이스를 쓰게 되면 재질 변경이 금방 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 빨간색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색상은 없냐 했을 경우에 그럼 사무실에 가서 작업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머티리얼 프로퍼티즈 들어가서 원하시는 색상을 골라주세요 하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하늘색 계통으로 간다든지 보라색 계통으로 갔다고 이제 치고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무 이게 반사가 심한 재질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셔서 아래쪽에 리프렉티비티하고 하이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반사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이제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사를 더 원하시는 대로 여기 곡면을 편집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도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든지 적게 돼서 좀 샤프한 느낌을 내든지 이런 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도를 흡수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수치 조절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 반사가 많이 죽죠. 다 흡수가 돼서 반대쪽으로 가면 또 반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 반사 말고 코팅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코트 메뉴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팅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코팅이 없을 경우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코팅 부분을 하게 되면 광택이 더 살아나는 면이 있어요. 코팅 자체도 아까 위에 반사도 조절하듯이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바로 안을 성립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로 뽑아간 쪽하고 이렇게 실시간 렌더러로 보여주는 쪽하고는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쪽은 또 넥스트 얼터너티브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OK 사인이 났다 그래서 그냥 OK라고 할게요. 자, 쇼케이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 구성이라는 기능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를 클라이언트랑 직접 조율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쇼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보여주는 면하고 재질에 대한 부분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포지셔널 라인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고 Add Alternative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어떤 봉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접이식 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빼면 길어지고 집어넣으면 작아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상상을 해보시고 요 덮개 자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 같으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도 좌표를 기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터너티브 라인업 자체는 주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 PT를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T를 쇼케이스를 이용해서 PT를 하게 되면 3차원 쇼케이스가 PT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2D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대체 구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behavior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쇼케이스에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요, 키보드의 탭 키, 아니면 프리젠트 모드에서 프리젠테이션 모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럼 프리젠테이션 모드 온이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버튼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퀴가 있잖아요.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디폴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된 그리드만 표현이 돼요. 얘가 선택이 돼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요. 근데 키보드에 H키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한 객체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이런 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핸들 자체는 색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파란색은 Z축이고요. 빨간색은 X축,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색상은 Y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직접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면 부분 있잖아요. 면을 누르면 이 해당 그 평면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보이시죠? Z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뷰를 이렇게 위로 돌려보면 얘가 누워져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XY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ZY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또 보시면 이 위에 박스가 보이시죠? 박스. 이 부분은 스케일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Z축으로 이렇게 박스 부분을 잡아당기시면 Z축 방향으로 스케일 조절이 돼요. 각각 축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전체 스케일은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업이 된 부분 자체도 스케일이나 이동은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고, 로테이트도 가능합니다. 로테이트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크 형태의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자폭에 맞는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로테이트도 클릭을 하게 되면 각도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45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스토리에서 비헤이비어로 들어가서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차문이 이렇게 열리죠.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작업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휠 부분을 회전을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중앙에 있지 않아서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예제니까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자, 얘를 어떻게 돌릴 수 있냐면 비헤이비어에서 크리에이트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턴테이블하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키프레임은 아까 좀 전에 그 샷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투 키프레임으로 이제 샷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키프레임 자체는 특정 타이밍에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정이고요. 턴테이블은 무조건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정이에요. 턴테이블 한번 눌러보시면 자, 어떤 관련된 오브젝트를 돌릴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자, 여기 추즈 버튼 누르시고 Add Selection to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객체에 대해서만 회전이 이제 적용이 될 거거든요. 또 여기 보시면 턴테이블이 있고요. 로티서리가 있어요. 로티서리는 수직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이건 수평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백 컨트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나오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이쪽에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로티서리로 해보면요. 여기 X축 보이시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겁니다. 자, 다시 플레이. 이런 식으로요. 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요 가운데로 위치를 하게 해서 돌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 객체를 모델링을 할 때 중심점을 가운데다 잡아놓는 경우에는 쉽게 인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두 개 있는데 Move Object to Pivot. 피벗에 맞게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거고요. 이쪽은 오브젝트에 맞게 피벗을 움직이는 거예요. 피벗은 이 축입니다. 돌아가는 축.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객체 가운데 부분으로 축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전을 시키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이 축만 돌려주면 되겠죠. 축만. 축을 돌릴 때는 아까 그 이동하거나 이제 스케일 조절하거나 했던 핸들하고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지금 앵글이 보이실 거예요. 돌릴 때 이게 수치가 변하잖아요. 90도로 돌리시면 되겠죠. 로티서리 앵글을. 저는 이 점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프레이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원하는 대로 회전은 시켰어요. 근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팅 스피드 있죠. RPM 분당 회전수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좀 더 빨리 가죠. 왼쪽으로 갈수록 더 느리게 갈 겁니다. 거의 이건 안 돌아가는 거랑 다르면 천천히 돌아가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돌렸는데 그래도 좀 느려요. 자동차가 이거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회전이. 슬라이드 바를 이동해서 안 나오는 숫자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50을 넣으니까 훨씬 빨리 돌아가죠. 이렇게 100으로 놔도 되고요. 500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회전을 할 때 어느 각도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고요. 밑에 보시면 오실레이트 비트윈은 진동입니다. 일정 각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85도에서 222도까지 움직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아가죠. 이거는 반복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정할 때 유용한 옵션이에요. 피스톤 같이 그 봉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오실레이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에 대한 부분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50으로 세팅을 해 놓고요. 자, 근데 이쪽에다가 지금 턴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프레이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누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턴테이블 2라는 이름의 동작 설정을 어떤 키로서 돌아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밑에 있는 트리거라는 방아쇠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얘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뭘 클릭하면 돌아가게 만들지를 생각을 하셨다가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차체에 여기 사이드 미러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얘가 돌아가게끔 해볼게요. 자, 얘 클릭한 상태에서 트리거에서 크리에이트에서 3D 트리거라는 명령이 있어요. 일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트리거 1에서 Add Selection to 선택되어 있는 거를 추가. 그럼 얘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버튼으로. 그 다음에 우측 버튼 다시 누르고 트리거 어소시에이션에서 뭘 돌릴 건지 뭐에 대한 방아쇠로 쓸 건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작업되어 있는 게 비헤이비어의 턴테이블 2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비헤이비어 가서 턴테이블 2. 자, 턴테이블 2인데 또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프레이 포워드 프롬 스타트도 있고요. 백워드 프롬 엔드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프레이해서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설정한 부분의 끝부분부터 프레이하는 거고요. 퍼즈는 지금 프레이가 돼 있는 부분을 순간 멈추는 거고, 컨티뉴 명령은 퍼즈가 돼 있는 걸 풀어서 마저 돌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정할 거는 프레이 포워드 프롬 스타트 할게요. 실제로 돌아가게끔. 자, 설정은 했는데 클릭은 되지 않아요. 이때는 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만 방아쇠가 가능하거든요. 프리젠테이션 모드를 켜주시고 이쪽에 갖다 대면 트리거 1이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클릭할 때마다 계속 처음 위치부터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택키를 눌러서 프레젠테이션 모드 빠져나가고요. 정지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반대로 돌리는 부분이나 정지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작 버튼 자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 자체를 실제로 트리거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제품이 동작하는 부분을 비헤이비어에서 만든 다음에 실제 제품이 움직이는 것처럼 구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차 쪽은 안쪽에 계기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다른 부분을 트리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 차체 왼쪽 부분을 스탑으로 만들게요. 자, 퍼즈 할게요. 퍼즈. 이렇게 해놓고 다시 프레젠테이션 모드 들어가서 누르면 움직이고요. 얘를 클릭하면 멈춥니다. 또 움직이고요. 멈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쇼케이스는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 동영상으로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엔 엔진을 열어서 다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는 클럭 와이즈 하고요. 카운터 클럭 와이즈 선택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카운터 클럭 와이즈면 반시계 방향이고요. 클럭 와이즈면 시계 방향이고요.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방향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실제 값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스타팅 디렉션 자체에서 여기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쓰기 편하게 돼 있거든요. 쇼케이스가. 자, 이 부분 이제 회전하는 거 해볼게요. 회전. 수평 회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로티설이겠죠. 수평 회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다시 턴테이블 들어가서요. 선택되어 있는 거를 등록시켜 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 축 방향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 겁니다. 얘를 중심축으로 해서요. 자, Move Pivot to Object 눌렀습니다. 자, 탑뷰에서 볼까요? 가운데로 가 있나? 네, 여기 가운데 딱 위치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 자체가 중심축이 설정이 돼 있으면 쉬운데 아닐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움직여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너무 느리니까요. 30 정도로 줄게요. 자,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려면 클럭와이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하시려면 카운터 클럭와이즈 하시면 돼요. 진동을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멈출 때는 비헤이비어에서 이쪽에 스탑 올 비헤이비어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리셋하면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가고요. 자,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로티서리로 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해볼게요. 기어 부분 있죠? 턴테이블 하시고 Add Selection 2 하시고요.
피벗이 이쪽 가 있죠. 로티서리로 바꾸고 무브 피벗 투 오브젝트 누릅니다. 얘 이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얘가 90도 돌아가야 되니까요. 로티서리 앵글을 9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프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70 정도로 할게요. 70도 좀 빠른 것 같은데요. 50으로 할까요? 30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뚝뚝 끊어져서 볼 것 같아서요. 자, 요거 하나 하고 얘는 또 반대로 돌릴게요. 똑같이 로티서리 무브 피벗 오브젝트 90도, 얘는 클럭 와이즈 해서 속도는 20으로 할게요. 그럼 얘도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까지만 설정해 볼게요. 얘는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하고요. 로티서리 무브 피벗 오브젝트 하고 90도 주고요. 15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체를 구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자, 위쪽에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돌아가고요. 자, 이제 각각을 클릭했을 경우에 돌아가도록 트리거 한 번만 설정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할게요. 자, 이제 각각을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얘 자체를 누르면 돌아가게. 자, 이제 두 번째 거도 세팅을 할게요. 자,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요. 자, 프레젠테이션 모드 가서요. 얘가 이제 이거 자체가 버튼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돌아가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멈추는 거는 뭐 이걸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또 15분 쉬었다가 4시 5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